안녕하세요, 비어맨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땀쟁이들 카페에 다한증인가님이 올려주신 직장인 다한증 현실 공감 탑 10에 대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 글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담과 느낌,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면, 자, 첫 번째, 자, 출근길 10분 만에 이미 땀 범벅이라고 1위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하철 한 정거장만 걸어가도 셔츠가 등에 달라붙는다. 회사 도착 전에 화장실에서 한번 정리하는 게 일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100% 공감하고, 출근하고 나면 예전에는 그냥 에어리즘을 한번 갈아입고 쿨링 데오드란트로 이제 몸을 닦아내고 물티슈로 닦아내고 이제 에어리즘을 갈아입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냥 에어리즘 한 장으로 그냥 버티고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전신다한증에 있으신 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신다한증 있으신 분들은 특히 여름철에 더더욱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악수하는 순간 긴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손바닥에 땀이 차서 상대방에게 민망하다, 그리고 명함을 건널 때 종이가 눅눅해질까 신경 쓰인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신경 쓰이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악수하는 순간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 더더욱 더 신경 쓰인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노트북과 키보드가 항상 축축하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회의 시간 긴장 플러스 땀 폭발이라고 하셨습니다. 발표할 차례가 다가오면 얼굴과 손에서 땀이 더 난다, 긴장했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하시는데, 모든 다한증 있으신 분은 다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이제 뭐 PT 아니면은 제안서 발표할 거나 경쟁 PT 할 때 특히 이제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장해야 될 날 같은 경우는 일단 글리코피롤레이트를 좀 많이 복용을 하고, 그리고 전날에는 거의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 길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긴장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그냥 웃어 넘기시는 게 조금 더 좀 그 자리에서 유도리 있게 넘어가시는 대처법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옷 색깔을 마음대로 못 고른다. 자,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검은색 위주로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회색, 하늘색, 파스텔 톤은 땀 자국이 너무 잘 보여서 포기. 결국 네이비, 검정, 흰색 위주로 옷장이 채워진다라고 하시는데, 특히 네이비, 검은색도 저처럼 전신단증, 보상성 단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위험한 그 색깔인데, 그나마 회색 그리고 파스텔, 하늘색 이런 톤보다는 땀 자국이 좀 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엄청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에어컨 자리 경쟁의 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거 되게 중요해요. 특히 여름에. 그리고 사무실에 여성분들이 많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더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창가보다 냉방기 근처가 최고의 명당. 점심시간에 자리 비웠다 들어오면 아쉬움이 밀려온다. 에어컨 자리는 일단은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하실 때도 엄청 경쟁이 심하죠.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웨이팅이 좀 있는 식당에 가게 되면 특히 에어컨이 보통 매장 입구에 있거나 아니면 저 끝에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에어컨에서 자리가 멀거나 아니면 그에 들어섰을 때 에어컨 앞에서 일단 땀을 식히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에어컨 자리 경쟁에는 조금 더 이제 진심이 편하죠, 다한증 있으신 분들. 자, 그리고 커피 한 잔도 고민. 자, 카페인은 땀을 더 유발할 수 있어 마실지 말지 고민한다. 시원한 음료를 마셔도 땀은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저 역시도 아침에 이렇게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좀 약간 이런 걸 신경 쓰진 않는데, 대부분의 다한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인 그리고 글리코피롤레이트 때문에 이제 커피를 아예 입에 안 드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덟 번째, 종이 문서가 구겨지고 번진다. 자, 손바닥 땀 때문에 종이가 울거나 잉크가 번질 때가 있다. 서명할 때 휴지로 손을 닦는 습관이 생긴다. 자, 근데 이 부분은 휴지보다 손수건을 들고 다니시기 조금 편합니다. 그리고 손수건도 이게 좀 빨리 건조되는 에어리즘 같은 재질이 있는 손수건이면 조금 더 좋아요. 왜냐하면 땀이 조금 더 빨리 마르고, 그리고 이제 항상 호주머니, 그러니까 주머니에 이제 손수건을 넣고 다닐 때 아니면 가방이나 냄새가 좀 약간 덜 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왜 이렇게 더워?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맞죠. 자,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혼자 선풍기를 찾는다. 겨울에도 웹스를 오래 입고 있기가 힘들다. 특히 이 부분은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 그리고 이제 봄에서 가을 이제 환절기 때 버스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안 틀고 창문을 닫고 다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정말 최악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10번째 가장 많이 듣는 말,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운동 부족 아니야? 체질이네. 하지만 실제 다한증은 개인 이지와는 상관없이 땀샘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상태일 수 있어 단순히 참거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더러워, 냄새나, 저리가,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자, 이어서 다한증 직장인 생존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플러스 조금 더 해드릴게요. 휴대용 티슈, 손수건 2개 이상, 여벌 셔츠 또는 이너웨어, 휴대용 선풍기, 손 전용 땀 억제제, 드리클로, 뭐 누스 에센스 같은 경우겠죠. 에크라켈이나, 그리고 흡수 손목 받침 또는 키보드 커버, 그리고 땀 자국이 덜 보이는 기능성 의류라고 하시는데, 자, 근데 여긴 저는 더해서 좀 이렇게 뭐 데오드란트 티슈라든지 뭐 클린 티슈, 저 같은 경우는 안면 다한증, 두피 다한증, 두한증도 있기 때문에 보상성 다한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조금 더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추천해드리자면, 그리고 풋 데오드란트, 그리고 풋 스프레이, 그리고 휴대용 섬유 탈취제, 그리고 쿨링 데오드란트 티슈, 몸에 바르는 거죠. 휴대용 티슈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휴대용 데오드란트 티슈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여기 더해서 크리스탈 데오드란트, 이제 고체로 되어 있는 거죠, 스틱으로. 그리고 노론 타입의 데오드란트를 같이 발라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네이버 땀쟁이들 카페 운영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토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직장인 다한증 현실 공감 탑 10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한참 됐죠. 이어서 이제 말씀드려봤는데, 특히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만큼 조금 더 이제 습한 날씨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한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습한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냄새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비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